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레가네스 대 알라베스. 자, 일단 레가네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2명이 결장중, 그리고 이제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교적 좀 레가네스의 좀 중원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더 큰 편이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보네요. 네. 자, 우선 이제 뭐 레가네스 같은 경우에는 뭐 컵 경기 포함 지금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알라베스 역시 연패 중으로 흐름이 좀 좋지는 못합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 좀 페이스가 안 좋은 두 팀의 좀 맞대결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겠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 드려봤고,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알라베스가 이제 원정에서 점유율이 좀 대체로 낮다 보니까 레가네스와는 좀 점유율이 좀 비슷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왜냐면 이제 뭐 레가네스 역시 이제 좀 볼 점유율이 좀 낮은 편이다 보니까 레가네스가 뭐 이제 알라베스 상대로 뭐 점유율이 확 이제 우세할 것 같진 않고, 그러다 보면은 뭐 양 팀 다 좀 점유율을 엇비슷하게 가져갈 것으로 본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경기 자체는 대체로 좀 느린 템포로 좀 흘러가 이제 지공 양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뭐 공격 전개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뭐 비교적 뭐 알라베스의 공격 전개가 더 좋지 못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득점기의 창출 빈도가 이제 좀 적은 편이다 보니까 득점력도 좀 많이 좀 떨어지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알라베스의 좀 최근 뭐 5경기를 좀 봤을 때 그 중에서 뭐 베티스 상대로 뭐 3골을 넣은 전적이 있지만, 그 경기는 이제 베티스 선수 한 명이 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수적 우위를 살려 이제 공격을 이제 좀 원활하게 좀 풀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제 3골 넣은 뭐 베티스전을 좀 제외하면은 매번 지금 답답한 공격을 좀 보이고 있는 그저 알라베스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뭐 홈이 아니죠, 원정이다 보니까 더더욱 좀 알라베스의 그 공격에서 좀 기대치는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물론 이제 지금 뭐 레가네스의 그 중원에서 좀 전력 누수가 좀 크다 보니까 뭐 알라베스한테 어느 정도 좀 이점이 좀 될 수 있는 뭐 부분이 있겠지만, 그 점을 좀 감안해도 솔직히 원정에서 좀 알라베스가 홈 레가네스 상대로 주도권을 좀 가지기는 좀 많이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지금 홈 레가네스의 수비를 좀 뚫기는 다소 좀 버거울 것으로도 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현재 지금 원정 알라베스의 정배 사이드를 보기는 그렇게까지 좀 메리트는 없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레가네스 프랜승 쪽으로 좀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알라베스가 이제 공격에서 좀 삽질을 한다는 좀 전제하에 레가네스 프랜승 보는 경기, 내지 안 그러면 어느 와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가네스 프랜승의 이점을 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EPL 경기, 이제 에스턴 빌라 대 입스위치. 자, 일단 빌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일단 뭐 오나나, 그리고 이제 콘사, 그리고 이제 캐시가 지금 결장 중인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뭐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제 두라니 알 라스로로 이제 좀 이적을 하면서 이제 좀 타격이 좀 컸지만, 그래도 이제 뭐 레시포드, 뭐 아센시오, 그리고 이제 디사시를 좀 영입하면서 어느 정도 전력을 좀 잘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좀 빌라의 그런 좀 전력 누수 및 그런 이제 이적권과 좀 영입권에 대해서도 이제 간략하게 나와 좀 말씀드려봤네요. 자, 그리고 원정팀 뭐 이제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윙어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번스가 이제 결장 중인 지금 입스위치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토트넘 상대로 컵 경기에서 승리를 좀 거두며 홈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홈에서는 3달 넘게 이제 무패 행진 중으로 극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작년 10월 말에 컵 경기에서 이제 팰리스 상대로 이제 진 이후로는 이제 홈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패가 없는 거죠 빌라인 만큼 여전히 좀 홈에서는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이제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직접 뭐 FA컵 경기에서 이제 2부 리그 팀인 코번트리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4대1 대승을 좀 거두며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자, 다만 지금 이제 뭐 컵과 달리 지금 리그에서는 4연패 중으로 이제 하락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특히 좀 수비 밸런스가 좀 무너졌다 보니까 거의 지금 리그 경기 중에 매 경기를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지금 실점률 또한 좀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수비 밸런스가 좀 무너지면서 다시 또 하락세를 타고 있는 그좀 현재 입스위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자, 그래도 뭐 빌라가 뭐 오나나가 좀 결장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입스위치 상대로는 좀 중원 싸움에서 오히려 좀 정할 것으로 봐요. 그러면서 이제 대체로 좀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침투, 이제 뭐 컵백 등 좀 다양한 좀 공격 패턴을 좀 통해 현재 그렇죠 헐거운 입스위치의 좀 수비를 이제 잘 좀 공략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측면 수비가 좀 많이 취약하고, 그리고 라인 조율이 좀 잘 안 돼 수비 뒷공간이 좀 잘 뚫리고 있다 보니까 이런 지금 뭐 빌라의 공세를 좀 막기는 좀 많이 좀 버거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이제 입스위치는 좀 수비에서 좀 크게 좀 흔들릴 만한 요소가 좀 많은 경기지 않나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려봤고, 자, 그리고 뭐 현재 지금 이제 흐름 뭐 경기력 모두 이제 빌라가 더 우세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두란이 떠난 거는 어느 정도 좀 타격이 크지만 그래도 이제 레시포드와 이제 아센시오를 좀 영입하면서 공격 옵션은 더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이런 좀 공격에서도 더 좀 두각을 나타내며 충분히 좀 홈에서 이제 입스위치 상대로 빌라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합니다. 네. 자,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 빌라 승 쪽 보도록 할게요. 분석해 봤을 때 에스턴 빌라 승. 자, 그리고 이거는 1엔드 기준 마인승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P1193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1194님 10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자료는 제가 내일까지 이제 이틀 동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10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1194님. 네. 그래서 일단 뭐 빌라승에 이거는 뭐 마인승까지 보는 경기. 네, 왜냐면 일단 뭐 지금 최근 입스위치가 실점을 하면은 좀 단번에 좀 수비 집중력이 좀 급격히 좀 떨어지면서 좀 대량 실점으로 좀 이어지는 경우도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약간 요소를 좀 고려했을 때는 이거는 한번 마인승까지 좀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나 싶어서 마인승 보는 경기. 안 그러면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빌라는 물론 이제 입스위치 역시 이제 지금 뭐 빌라의 그 좀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좀 공격에서 두각을 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입스위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낸다고 하면은 이거는 충분히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 가지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빌라승 마인승의 2.5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풀럼 대 노팅엄 포레스트. 자, 풀럼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수리사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윙어 1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두 팀 다 컵 경기 포함 지금 2연승을 좀 거두면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풀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뉴캐슬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노팅엄은 뭐 본머스 상대로 좀 대패는 했지만 이후에 곧바로 브라이튼 상대로 7대0 대승을 좀 거두며 이제 압도적인 좀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어느 정도 이제 좀 흐름을 좀 전환시킨 채로 이제 좀 양 팀이 좀 만났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두 팀 다 대체로 기동력이 좋으면서 공격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피디한 경기로 이제 흘러갈 수 있고, 그리고 역습 상황이 좀 보다 더 많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자, 아무래도 일단 뭐 이제 풀럼이나 좀 노팅엄이나 이제 이번 시즌 이제 역습에 좀 특화된 좀 팀이고, 그리고 이제 뭐 템포 또한 이제 공격에서 좀 빠르기 때문에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한 경기로도 흘러갈 수 있다. 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다만 근데 현재 지금 풀럼보다는 뭐 노팅엄의 그런 좀 공수 전환이 더 좀 빠르면서 좀 좋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수비 리커버리도 좀 좋다 보니까 역습 상황에서의 좀 대처나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제 풀럼보다 노팅엄이 더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약간 좀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최근 노팅엄이 더 좀 좋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노팅엄의 그런 좀 경기력에서 기대치가 더 좀 높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좀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자, 게다가 지금 풀럼이 리그 기준 홈에서는 5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이제 원정보다 이제 성적이 더 좋지 못할 만큼 홈에서 좀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전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뭐 이번 경기는 뭐 노팅엄이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아스날과 이제 2위 경쟁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물론 이제 뭐 풀럼이라는 팀도 이제 이번 시즌 좀 많이 좀 스텝업한 그런 좀 팀이기 때문에 전혀 좀 무시할 만한 좀 팀은 아니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좀 노팅엄이 굉장히 좀 스텝업을 좀 많이 하면서 현재 좀 이제 모멘텀이나 좀 경기력도 더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이제 좀 반영을 해서 저는 요거는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은 역배받은 노팅엄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내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이거는 노팅엄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노팅엄 프랜스 경기 내지 어느 하나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팅엄 프랜승의 2.5 오바로 이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튼 대 본머스 경기. 자, 일단 소튼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중. 자, 그리고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좀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소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입스위치 상대로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며 이제 리그 6연패를 이제 끊었긴 했지만 이제 이후 이제 FA컵 경기에서는 주전들 위주로 기용했음에도 좀 불구하고 이제 홈에서 벌리 상대로 좀 지면서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뭐 최근 좀 5경기 기준 1승 4패로 이제 여전히 좀 흐름이랑 경기력이 좋지 못한 그런 좀 소튼이라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그리고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뭐 2달 넘게 지금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다가 최근 뭐 리버풀 상대로 좀 패배를 하면서 긴 무패 행진이 끊기긴 했습니다. 자, 다만 이제 그래도 이제 직전 뭐 FA컵 경기에서 이제 홈 에버튼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빠르게 좀 흐름 전환에 좀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긴 무패 행진 좀 이어갔을 때만큼의 그런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기도 했죠. 그러면서 다시 좀 어느 정도 빠르게 좀 반등할 좀 기미를 만든 그런 좀 본머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요 경기도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뭐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현재 소튼이 지금 침투나 지금 역습에 좀 취약하면서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이제 많이 좀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본머스가 뭐 원정이라 해도 공격에서 좀 더 좀 두각을 좀 나타내며 이제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자, 게다가 뭐 이제 이번 시즌 뭐 사우스햄튼이 뭐 거의 뭐 주도권을 좀 가지는 좀 경기가 이제 없고, 그리고 좀 중원 싸움에서도 거의 매번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중원에서의 그런 좀 장악력이 좋은 본머스가 더 좀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도 좀 예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지금 뭐 공격뿐만 아니라 이제 수비 밸런스도 뭐 본머스가 더 낫기 때문에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공수 방면에서는 뭐 본머스가 우세한 모습을 이제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뭐 본머스가 더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그런 좀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네. 자, 확실히 이제 현재 지금 흐름, 뭐 경기력, 이제 상성, 이제 뭐 공수 밸런스 등 전부 본머스가 좀 우세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뭐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뭐 본머스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쵸, 이제 뭐 불과 이제 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양 팀의 좀 레벨이 좀 비슷한 그 좀 상황이었는데 현재는 지금 본머스가 많이 좀 스텝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체급차가 좀 나는 상황이죠. 네, 그쵸.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약간 좀 체급차뿐만 아니라 흐름, 뭐 경기력, 뭐 상성, 이제 뭐 밸런스적인 부분도 다 본머스가 좋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면은 저는 요거는 네, 본머스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제가 봤을 때는 본머스 승본 경기. 네, 그리고 3.5라고 해도 이건 오버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머스 승에 3.5 좀 오버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훔 대 도르트문트 경기.
자, 일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2명, 그리고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좀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크고, 그리고 특히 이제 좀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좀 보험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돌문 역시 뭐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좀 2명이 좀 결장 중으로 이제 보험과 이제 좀 마찬가지로 지금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편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전력 누수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 봤네요. 자, 우선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현재 4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다소 좀 주춤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리그 꼴찌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즌 초반보다는 보험의 경기력이 좀 나아졌지만, 그래도 이제 다른 경쟁팀들에 비해 여전히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패로 이제 준수한 그래도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근래 이제 하이덴하임에 이어 스포르팅 상대로도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현재는 지금 원정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 뭐 돌문이 원정에서 거의 승이 없었을 정도로 많이 약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연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홈보다 더 나은 그런 좀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좀 그러니까 이제 이전처럼 지금 뭐 이제 돌문이 좀 원정에서 좀 약하다 이런 부분은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없어졌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이제 홈 스포르팅 상대로도 이제 3대0 좀 대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이 경기도 뭐 경기 양상 봤을 때 일단 뭐 원정이라 해도 돌문이 좀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며 경기를 조율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측면에서의 그런 좀 기동력이 좀 안 좋고, 그리고 특히 좀 측면 돌파를 좀 쉽게 허용하고 있는 그런 좀 보험 상대로 이제 이번 경기 이제 돌문이 좀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일단 뭐 이제 그 돌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이제 뭐 측면에서의 그런 좀 공격 전개가 좋고 기동성 또한 좀 좋다 보니까 약간 이런 요소를 좀 고려했을 때는 이제 측면이 약한 그런 좀 보험 상대로 좀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들 이제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이제 말씀드려 봤네요. 자, 일단 뭐 돌문이 이제 이 경기 이후에 이제 스포르팅과의 챔스 너가웃 플레이오프 이제 2차전이 예정되어 있지만, 이미 스포르팅 상대로 3점을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이제 그 경기에 대해 좀 여유가 지금 많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경기보다는 이 경기에 더 집중할 여건이 좀 된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후에 있을 이제 스포르팅과의 2차전에서는 돌문이 홈에서 뭐 스포르팅 상대로 3점 차 이상으로만 안 지면은 이제 무조건 16강에 좀 진출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부담이 좀 훨씬 좀 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뭐 그러다 보면은 뭐 이번 경기 충분히 좀 주전들을 좀 기용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별로 좀 부담이 없을 수 있는 그 돌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봐요. 자, 그래서 현재 지금 뭐 체력적인 이슈를 좀 제외하고는 뭐 돌문이 좀 다 우세하다 보니까 뭐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돌문 사이드로 이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네,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저는 요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돌문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도르트문트 승부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문 승에 2.5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클리아1031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1031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크트 파울리 대 이제 프라이브루크. 자, 일단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브루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연승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최근 아우크스부르크 상대로 비기거나 이제 직전 경기 라이프치 상대로 좀 패배를 하면서 다소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현재 좀 흐름이 다시 안 좋아진 그런 장크트 파울리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반면에 이제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3연패를 거두다가 최근에 보훔과 그리고 하이덴하임을 연달아 잡으며 이제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약팀들 상대로 좀 연승을 좀 거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전에 좀 연패를 했을 때보다는 이제 흐름이 훨씬 더 좀 좋아졌고, 그러면서 다시 또 반등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 현재 좀 프라이부르크라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달을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두 팀은 작년 9월에 맞붙었었는데 그때는 장크트 파울리가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는 이변을 좀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경기에서는 뭐 프라이부르크가 라인을 좀 무리하게 올려 공격을 했지만 기회를 좀 살리지 못한 채 되려 당한 경우가 좀 많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경기에서 프라이부르크의 좀 턴오버가 좀 많이 나오면서 이제 실점 비밀을 제공했고, 그리고 그 실점 빌미를 이제 장크트 파울리가 잘 살리면서 결국 좀 3대 0으로 이제 장크트 파울리가 이겼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직접 뭐 맞대결에서는 이제 장크트 파울리의 좀 대승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는 프라이부르크가 이제 직접 맞대결처럼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기보다는 되려 좀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렇게 뭐 프라이부르크가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간다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좀 느린 템포로 흘러가 지공 양상으로 이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장크트 파울리의 경기 템포도 좀 대체로 느린 편이기 때문에 뭐 프라이부르크가 좀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좀 풀어간다고 하면은 이제 경기 그럼 템포도 전체적으로 좀 느리게 흘러가지 않을까 좀 예상이 드네요. 네. 자, 일단 뭐 현재 뭐 프라이부르크는 뭐 2경기 연속 지금 클린시트를 좀 기록 중으로 이제 수비가 견고하고, 그리고 장크트 파울리의 득점력이 대체로 저조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2번 연속 장크트 파울리가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대량 득점을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뭐 이번 시즌 공격에서 좀 기복이 굉장히 좀, 79414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9414님도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빠르게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이제 장크트 파울리가 좀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뭐 연속해서 좀 대량 득점을 기록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특히 좀 공격에서의 좀 기복이 이제 큰 그런 좀 장크트 파울리기 때문에 약간 이런 요소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더더욱 좀 약간 좀 좋은 득점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현재 뭐 지금 흐름이나 뭐 경기력 모두 이제 프라이부르크가 더 좋고, 그리고 전력 면에서도 프라이부르크가 장크트 파울리보다는 더 우세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그래도 프라이부르크가 지난 맞대결에서의 대패를 어느 정도 좀 만회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프라이부르크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 프랜승 보는 경기. 안 그리고 어느와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프라이부르크 프랜승의 2.5 언더로 이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르세유 대 이제 생테티엔 경기. 자, 일단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가 없는 그저 마르세유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생테티엔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 이슈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에는 좀 다소 부진을 했지만 2월 들어서는 이제 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리옹과 좀 더불어 최근 페이스가 좋은 앙제 상대로도 이제 승리를 거두며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 좀 마르세유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반면에 이제 생테티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한동안 수비가 안정적이다가 최근 다시 실점이 많아지면서 이제 수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일단 뭐 2경기 연속 지금 뭐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 중인 좀 생테티엔으로 확실히 좀 다시금 좀 수비가 좀 크게 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뭐 이 경기도 뭐 경기 양상 좀 봤을 때 좀 마르세유가 홈에서 뭐
분볼 점유를 좀 바탕으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피팀 같은 경우에는 좀 원정에서의 좀 전진성이 좀 대체로 많이 좀 떨어져요. 자, 뭐 그러다 보면은 생테티엔이 좀 마르세유 좀 진영으로 좀 넘어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이제 흘러간다고 하면은 마르세유가 이제 생테티엔 진영에서 볼을 더 좀 오래 소유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좀 생테티엔의 그런 좀 수비력을 좀 두드리는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침투, 좀 컷백 등 뭐 다양한 공격 패턴을 통해 이제 뭐 공격을 좀 주도할 수 있는 그쪽 마르세유고,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전반적으로 좀 마르세유가 유리하게 좀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본다. 네, 이렇게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뭐 경기력뿐만 아니라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최근 5경기 모두 마르세유가 이겼을 정도로 극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생테티엔과 맞붙을 때마다 매번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좋은 득점력을 보여 승리를 좀 거뒀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지난 맞대결들과 이제 좀 비슷하게 좀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네, 이 경기는 본다고 하면은 네, 마르세유 사이드를 좀 보도록 하고, 그리고 1엔드 기준 마인승까지도 보도록 할게요. 네, 마르세유 승, 마인 승. 그리고 이제 언업 기준점은 3.5다 보니까 M에서 이거는 언업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르세유 승의 이제 1엔드 기준 마인 승까지만 보는 경기, 네,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럼 대 이제 흐로닝원 경기. 자, 일단 빌럼 같은 경우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흐로닝원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빌런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아인토벤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이변을 좀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호벤의 공세를 잘 막아내다가 이제 후반에 이제 또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이제 무승부를 좀 만들었고, 그러면서 좀 놀라운 좀 결과를 이제 좀 초래하기도 했죠. 자, 물론 이제 직접 뭐 호벤 상대로 무승부를 좀 거두긴 했지만, 그래도 뭐 현재 좀 5경기 연속 좀 승이 없는 상태로 좀처럼 좀 승가는 지금 연이 없습니다. 네. 물론 근데 뭐 빌럼의 좀 최근 경기들을 좀 봤을 때 아무래도 강팀들을 좀 주로 만나다 보니까 이기는 게 이제 쉽지 않긴 했지만, 그럼에도 뭐 계속해서 이제 좀 무승 행진으로 인해 이제 확 좀 치고 올라오지는 못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정체된 감은 좀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빌럼 입장에서는 이제 빠르게 이제 좀 승리를 좀 통해서 이제 아무래도 흐름을 좀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도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정팀 뭐 이제 흐로닝 같은 경우에는 최근 4경기 중 이제 한 경기밖에 안 졌을 정도로 나름 선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네이메언 상대로는 이제 1명 퇴장을 당해 이제 수적 열세에 좀 놓였는데도 불구하고 리드를 좀 잘 지키며 이제 승리를 좀 거두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직전 경기에서 뭐 흐로닝원이 퇴장만 아니었으면은 더 쉽게 네이메언을 좀 잡았을 만큼 직전 경기에서의 그런 흐로닝원의 경기력은 이제 굉장히 좀 좋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흐로닝원 입장에서는 그런 좀 좋은 직전 경기에서의 좋은 경기력을 계속해서 좀 이어갈 필요가 있는 그런 좀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요 경기도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이제 두 팀 다 대체로 좀 템포가 느리기 때문에 느린 템포로 경기가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빌럼은 좀 물론 이제 흐로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최근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의 이제 공격 전개가 좀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두 팀 다 뭐 공격에서는 좀 다소 좀 답답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다고 봐요. 아무래도 뭐 빌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슈팅을 잘 만들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흐로닝어는 좀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 롱볼 비중이 더 크다 보니까 이제 원정에서의 공격이 이제 비교적 더 단조로운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는 뭐 두 팀 다 이제 경기에서 좀 답답한 그런 좀 모습을 이제 좀 보일 경우를 염두에 둬야 한다. 네, 이 정도 말씀을 들어봐요. 자, 근데 물론 지금 뭐 흐로닝언이 뭐 리그 기준 이제 이번 시즌 원정에서 단 1승밖에 없을 정도로 약한 면모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현재 좀 흐름이나 경기력은 이제 빌럼에 비해 이제 밀릴 게 없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지금 뭐 3년 넘게 빌럼 상대로 진 적이 없을 만큼 상성상 좀 강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두 달 전 좀 맞대결에서도 이제 흐로닝언이 빌럼 상대로 우세한 경기력을 보이며 이제 승리를 좀 거두기도 했죠.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요소도 좀 고려했을 때 요 경기는 뭐 이제 흐로닝언이 좀 원정에서 좀 약하다곤 하지만 그 점을 좀 감안해도 승패를 본다면 흐로닝언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요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흐로닝언 프랜승 쪽으로 접근할게요. 네, 흐로닝언 프랜승 보는 경기. 아니면 언어와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로 이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흐로닝언 프랜승의 2.2주 언더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자, 일단 챔피언십 경기 이제 헐시티 대 노리치 시티. 1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뭐 노리치 시티의 좀 최근 경기력이 좀 많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상성상 좀 노리치 시티가 이제 헐시티 상대로 좀 많이 강했고 그리고 헐시티가 지금 원정과 달리 이제 홈에서의 그런 좀 경기력이나 성적이 더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려를 해서 저는 이거는 노리치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노리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핵심 포워드의 이제 사인즈가 이제 복귀한 것까지 좀 호재가 좀 겹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약간 좀 중점적으로 봤을 때는 승패 본다고 하면 노리치 시티 프랜승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고 네, 언어반은 뭐 굳이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리치 프랜승의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루턴 타운 대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죄송합니다. 세필드 유나이티드. 요거는 네, 지금 뭐 세필드 유나이티드 승쪽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지금 뭐 같은 이제 지난 시즌 이제 EPL 좀 동기이긴 하지만 이번 시즌은 좀 두 팀의 격차가 좀 워낙 좀 많이 나고 그리고 지금 루턴 타운은 좀 홈 원정 가릴 거 없이 좀 경기력이 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좀 고려해서 이거는 세필드 유나이티드 승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만은 본다고 하면 오바 보도록 할게요. 네. 유나이티드 승에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K1976151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12님 10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하고 제가 이제 주말 동안 이제 자료 계속해서 제공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일요일까지 이제 제공해드린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12님. 자, 일단 그리고 방금 이제 오늘 거는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쪽지 한번 확인하시기를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이제 10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12님. 주말까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이제 셀타비고. 자, 요 경기는 저는 꼬마 승쪽 보도할게요.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